20대 후반의 젊은 독일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덕분에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꽤나 의미 있는 성공할 수 있었다며 주변인들에게 부러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한국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사람 이르마 숄츠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독일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1년간 다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고 지금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네요. 한국은 저에게 은인과 같은 나라이며 행운과 같은 나라입니다. 우선 한국 분들에게 독일은 과연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독일은 일처리가 느리다, 느긋한 걸 선호하고 천천히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런 것은 100% 사실입니다. 당연히 행정 시스템이 느린 건 유명하고 심지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다는 사실이죠. 행정 시스템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에서 처리되는 업무가 느리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독일이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새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사용했던 전기나 수도를 정산하고 인터넷을 옮기는 일, 그리고 이사 나가면서 내가 고장낸 부분이나 살면서 생겨버리는 작은 파손 같은 것 등을 처리하는 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한국에 2년간 거주하며 한 번 이사를 가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독일의 시스템은 너무나 느립니다. 좋은 말로는 여유 있다고 표현하지만 지금은 여유롭다는 말보다는 느리다는 표현이 저에게는 더 와닿고 있습니다. 이사를 나갈 때 복잡하고 느리다고 했듯이 새로 이사가는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 살던 집에서 제가 완벽히 원상복구를 못하고 왔던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듯 새로 이사가는 곳도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흔하고 그걸 수리하고 완벽히 짐 정리까지 끝나는 데까지지 그 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버리죠. 원래 이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짐 정리를 한두 달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집, 새 집이 아니라 대부분 중고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평생 그러고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한국의 속도를 체험해버린 저에게 그 2주에서 한 달 사이, 심하면 몇 달까지 지나가 버리는 그 정리 기간을 그동안 어떻게 견뎌냈나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데요. 물론 제가 독일 안에만 살았고 한국에서 지내본 적이 없었다면 지금도 역시나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독일 사람들 중 느린 걸 답답해하는 사람도 많고 빠르게 일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전 국민이 느린 거에 익숙하고 느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답답해서 화를 내면 저 사람 왜 저러냐는 분위기 때문에 앞으로도 빨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를 끼고 있거나 어떤 절차가 복잡한 회사와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면 공동연관 복도나 간단한 자동차 자가수리 같은 걸 직접 해야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동차 엔진 쪽을 마음대로 자가수리하다가 통째로 엔진 헤드를 갈아버린 기억도 있죠. 카센터 가면 30유로에 끝날 걸. 예약된 몇 주를 못 기다려서 괜히 손 뗐다가 2000유로를 수리비로 날려버리는 일. 심지어 자동차도 운행이 안 돼서 추가적인 손실까지 생각하면 더 큰 비용을 손해봐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살면서 누구나 겪을 만한 경험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한국에서는 한국산 자동차들은 급한 경우 예약도 없이 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 진출한 독일 브랜드의 자동차 회사들은 수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주 전, 심하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 참 융통성이 없는 게 한국의 자동차만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마저 똑같이 베껴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독일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결국 다음번 자동차 구매는 한국 제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적이 없어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만 체감하지는 못하는 관계로 정확한 심정을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동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어느 정도 짜증이 나는지는 알 것 같네요. 제가 한국에서 2년간 체류하게 된 경험은 뜻밖의 기회에서였습니다. 몇 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갔었던 고모님께서 업무 때문에 한국에 몇 년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얻게 된 집이 방 3개, 큰 거실 하나, 화장실은 2개나 있는 넓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주방도 컸고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친척들 중 아무나라도 좋으니 한국에 와서 지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가 저희 집에도 전달되었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저에게 부모님은 취업하기 전에 한국에 가서 몇 달이라도 지내다가 와볼래? 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흔쾌하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취직하면 평생 일을 하고 살아야 하고, 지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쉬지 않고 학업에 열중해 왔으며, 주변 친구들도 대학 졸업 후 취직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고 이곳저곳 다녀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살아보기도 하는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경험을 새로 쌓으면 좋을까? 고민하던 순간이었거든요. 23살이라는 나이로 사회에 발을 디뎌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나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르게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일 수도 있는 애매한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과감하게 새로운 곳에서 지내보는 경험을 해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한국으로 향했고 지리적으로도 서울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목적 없이 체류하기보다는 한국어라도 배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1년짜리 한국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많기는 했지만 그만큼 한국에서는 빠르게 강의실을 확보하고 강사들을 확보하는 등 빠른 행정 처리로 수많은 수요를 감당해내고 있었고 한국의 대학에서 어학당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간편하고 빠른 행정 처리를 진행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빠르게 비자가 나와버렸습니다. 학기가 시작하는 9월, 한 달 전 미리 입국할 수 있었지만 비자가 더 빨리 나와버려서 내가 원하고 여유 있을 때 한국으로 향하면 됐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비자 나오는 타이밍을 잘 계산해서 비행기표도 예매해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친척분 집에서 지내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빠듯하고 힘들어서 유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일반적이죠. 독일로도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 편이지만 늘 외국인 친구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저도 그와 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쾌적하고 여유 있게 비자를 받았으며 저는 충분한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비행기표도 급하게 구하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비행기표를 잘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한국 대사관에서 일 처리가 빨랐던 것이 나 말고는 한국으로 가려는 독일인들이 별로 없나 보다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런 경험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막상 한국에 도착하고 한국에 살아보니 코리안타임은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가끔 TV에서 한국 공항의 입국 수속 소요 시간이 모든 공항 중 가장 빠르다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독일인들은 그런 거 빨리 해봐야 뭐하냐며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수많은 독일인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입국 수속이 빨라서 좋았으면 좋았지 나쁜 점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사실 독일 사람들의 속마음에도 역시나 빠른 일처리, 시원시원하게 속도감 있게 넘어가는 각종 절차들을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한국인들은 정말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입국 절차가 완료되고 그 빠른 속도에 맞춰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승객들의 수화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짐을 챙기고 제가 지내게 될 서울의 아파트로 향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찾아봤습니다. 고모님이 알려주신 주소를 도착지로 체크하고 출발지를 현재 내 위치로 설정하니 정말 자세하고 알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지도 어플을 사용하는 것처럼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모님 댁, 이곳의 모든 것이 편의집 중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비교적 최신의 아파트 단지라고 하던데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 들어서기 전부터 2층짜리 건물에는 수많은 상점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집 앞에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세탁방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주거지는 주거지이며 상업지구까지 가려면 상당한 이동거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구조의 독일의 모습과 다르게 한국의 이런 구조가 어쩜 이렇게 편리했었는지 정말 삶의 질이 높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모님도 저에게 한국에서의 편리함에 너무 심취되면 나중에 독일로 돌아갔을 때 답답함을 느낄 거라며 조심하라는 농담 섞인 말씀도 해주실 정도로 정말 한국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가기 위한 버스 정류장도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위한 궁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인 케이스가 많고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특별히 놀랄 일도 아니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구조겠죠. 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이것들은 그저 놀라움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서울에서 밤늦게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독일로 돌아갔을 경우 할 수 없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추억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으로 친구들이 온다고 하길래 고모의 허락을 받고 고모 댁에서 친구들을 하룻밤 재워주기로 마음먹고 집 앞 마트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손에 들고 올 만큼 몇 가지 안 되는 것들만 구매해서 오는데 그날은 친구들이 오느라 양손 무겁게 물건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간식부터 마실 것, 음식 재료들까지 이걸 어떻게 집까지 가지고 가나 싶었습니다. 독일에서의 대형마트 같았으면 자동차를 가져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냥 차에 싣고 가면 되는데 이곳은 동네마트이기 때문에 직접 손에 들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집 앞 상가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데에는 생각보다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끙끙대고 혼자 구매한 물건들을 가져갈 생각에 어차피 한국은 도둑도 없으니 장바구니 한 개는 잠시 길에다 두고 하나만 가지고 갔다가 다시 나올까 싶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마트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를 했는데요. 고급 주류가 비싸기는 했지만 20만 원 넘는 액수를 쇼핑했죠. 그러자 계산해 주시는 마트 직원분이 물건들 배달해드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세상 별게 다 배달되는 한국이었지만 내가 마트에서 장본 물건들을 배달해준다고? 저는 혼자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 보이는 물건들을 배달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무료 배달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았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동호수를 적어주고 가벼운 손으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30분 정도 뒤 기사님이 튼튼한 종이박스에 담아서 제가 장본 물건들을 가져다 주셨고 정말 편리하게 물건들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 말이죠. 집으로 놀러온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런 제도들을 독일에 도입하면 어떻겠냐 운을 띄워보기도 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은 그 당연한 게 아직도 독일에 없냐며 놀라는 분위기였고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에는 그런 것도 있냐며 놀라는 분위기였죠. 아주 반응이 상반되게 엇갈렸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아직 해외에 그런 서비스가 없다면 도입하는 게 정말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었고 외국인 친구들은 그런 걸 도입한다고 되겠느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왔던 친구들은 하루 종일 수다를 떨기보다 사업 이야기로 번져버렸던 모임이 되어버렸죠. 다음 날 저녁 저는 고모님께도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공감해 주시기도 하셨죠. 사실 독일 사람들도 빠른 일 처리를 받거나 이런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지만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냐며 분명히 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내내 어떤 식으로 그런 걸 구상하고 시스템을 이루어내고 손님들을 모을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만 깊게 심취했던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한국에서 추억 쌓기도 많이 했고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체류 기간이 끝나고 저는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편리함을 독일에 온 순간 잊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느릴수록 저는 제가 한국에서 구상했던 사업을 진짜로 실천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배달기사 전문업체가 있는 것을 알았고 독일에도 비슷한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작은 개인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을 몇 명 고용한 뒤 그리고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중형마트에 영업을 나갔습니다. 소비자가 일정 부분 배송비를 지불하면 저희 회사 기사가 와서 그걸 픽업해서 그 손님 집까지 가져다주고 대신에 그 배달비는 제가 세운 사무실과 고용된 기사들이 일정 부분 비율을 나누어 수익을 분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트 측에는 미안하지만 단 한 푼의 수수료도 챙겨주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마트 입장에서 손님들이 구매한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주는 배송 서비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손님들이 더 찾아올 것이고 마트 측에서는 마트에서 부담하는 배달 비용뿐만 아니라
일체 기타 비용 없이 직접 배송이라는 좋은 무기를 가지게 되는 셈이니까 마트 측에는 단 한 푼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 마트에서도 꽤나 많은 양을 구매해서 집까지 끙끙대며 물건을 가지고 가는 손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독일의 중형 도시 슈투트가르트와 주변의 부속 도시를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200군데 넘는 곳을 돌아다녔지만 25곳 이상의 마트가 제 사업 계획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순한 시스템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온 방식을 이곳 사정에 맞게 약간 변형해서 적용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시스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으로 편리함을 약간의 돈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주민들은 이 배송 시스템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했고 금방 소문이 나서 모두가 편리해지고 행복해지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고용된 기사님들도 일이 바빠져서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성과제를 포함하는 급여 체계 때문에 더 빠르고 더 열심히 근무해 주시고 저도 저와 계약된 마트들에 방문하며 관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 문의가 들어오는 마트에게 설명을 해주고 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했던 200여 곳 중 저를 거절한 180곳의 마트에서도 오히려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배송료가 더 저렴했는데 지금 계약하는 경우 그때보다는 더 비싼 배송료를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대부분 계약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시스템의 힘을 알게 된 사장님들 중 일부는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직배송을 해주는 마트도 생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희 사업은 성업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냐 말하고 대단하다고 띄워주지만 솔직히 조금 민망할 뿐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용해본 시스템이 정말 별것 아니고 사소한 것인데 그리고 오직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좋은 사업이었으며 그저 느린 것이 당연하고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일반적인 생각에서 틀을 깼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한국에서 보고 온 장점이 정말 많았고 배울 것이 정말 많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친구들을 맞이하겠다고 그 편한 한국에서 끙끙대며 물건들을 들고 올 생각을 했던 저에게 이 아이디어가 정말 인상 깊었고 이렇게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비즈니스 채널인 만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직접 몸을 움직여서 실행을 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이디어 천국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다들 주변을 살펴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구상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지금 실행해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예상치 못하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